여러분, 우리가 알던 세상이 글쎄요, 지금 막 무너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두 편에 걸쳐서요, 이 낡은 질서가 어떻게 무너지고 또 그 자리를 어떤 새로운 현실이 채우고 있는지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1부에서는 먼저 우리가 익숙했던 세상에 나타나고 있는 균열의 징후들부터 살펴보시죠. 자, 이 모든 이야기의 시작은 바로 이 한 문장이에요. 2024년 1월 르몽드 디플로마티크가 던진 이 도발적인 문구. 이건 단순히 여론이 좀 안 좋아졌네 하는 수준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훨씬 더 거대하고 또 깊은 구조적인 변화가 시작됐다는 신호탄 같은 거였죠. 이번 시간에는 이 세 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낡은 세계가 어떻게 해체되고 있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 낡은 동맹에 금이 가고 있고요. 둘째, 사람들이 경험하는 현실 자체가 나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평화라는 이름 아래 세계가 완전히 재편되고 있죠. 자, 그럼 첫 번째 주제부터 바로 들어가 보죠. 세상에서 가장 굳건하다고 믿었던 동맹관계 중 하나에 지금 어떤 균열이 생겨나고 있는 걸까요? 예전에는 정말 당연하게 여겨졌던 게 있잖아요. 바로 이스라엘에 대한 미국의 무조건적인 지지 말이에요. 이건 거의 미국의 외교 정책에서 절대 변하지 않는 철칙 같았는데 더 이상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는 전례 없던 질문들이 쏟아지고 있어요. 이건 단순한 정책의 변화가 아니라 한 시대가 저물고 있다는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게 진짜 중요한 질문인 거죠. 그냥 사람들 생각이 좀 바뀐 걸까요? 아니면 이 시스템 자체가 전후 질서를 떠받쳐온 하나의 기둥이 뿌리부터 흔들리는 훨씬 더 근본적인 붕괴일까요? 그럼 이런 균열은 대체 어디서 오는 걸까요? 단순히 의견이 다르다. 이 수준을 넘어서요. 사람들이 아예 완전히 다른 현실을 경험하고 있다는 것과 아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분석가 세르주 알리미가 이걸 딱 꼬집어서 현실의 분기 현상이라고 불렀어요. 이게 뭐냐면 그냥 의견 대립이 아니에요. 정보를 얻는 통로 자체가 너무 달라져서 사회 전체가 공통으로 공유하는 현실 감각을 잃어버리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 표를 보시면 그 차이가 정말 확 느껴지실 거예요. 기성세대는 주로 TV나 신문 같은 전통 미디어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좀 냉전 시대의 관점으로 세상을 접하죠. 반면에 젊은 세대는 어때요? 틱톡, 유튜브 이런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현장의 날 것 그대로의 이미지나 목소리를 직접 듣는단 말이죠. 이러니 서로 완전히 다른 세상에 살고 있는 건데 어떻게 정치적인 합의가 가능하겠어요? 거의 불가능에 가깝죠. 자, 이렇게 기존의 합의가 무너지니까 그 빈자리를 새로운 방식의 외교가 채우기 시작합니다. 그 아주 대표적인 사례를 저기 카프카스 지역에서 한번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평화니, 협정이니 하는 듣기 좋은 말들이 사실은 전혀 다른 전략적인 목표를 가리기 위한 위장막으로 쓰이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언어의 겉모습 뒤에 숨어있는 진짜 지정학적인 계산을 읽어내는 게 정말 중요해진 거죠. 이 새로운 외교, 그 플레이북을 한번 보세요. 첫째, 평화협정 같이 아주 중립적이고 좋은 단어를 써요. 둘째, 그걸 빌미로 실제로는 영토를 새로 나누고 세력권을 바꾸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목표는 러시아 같은 기존의 강자들을 밀어내고 완전히 새로운 판을 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외교는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힘의 지도를 새로 그리는 도구가 되는 거예요. 1부는 이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과연 이 새로운 시대의 외교는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걸까요? 아니면 새로운 세계 질서를 만들기 위한 무기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우리가 앞으로 마주할 현실의 모습일 겁니다. 2부에서는 이 새로운 현실이 가져올 더 충격적인 결과들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다시 오신 걸 환영합니다. 1부에서 낡은 세상이 무너지는 걸 봤다면 2부에서는 그 자리에 어떤 새로운 현실이 들어서고 있는지 바로 보이지 않는 전쟁터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2부에서는 이 세 가지 키워드에 집중할 겁니다. 이미지가 권력이 되는 시대, 화려한 번영 뒤에 숨겨진 비용,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미처 인식하지 못했던 새로운 전쟁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주제입니다. 요즘 전 세계적으로 국가들이 실제 정책보다 대외적인 이미지 관리에 더 목숨을 거는 현상 한번 보시죠. 르완다 같은 경우가 대표적이죠. 국제 스포츠 행사를 계속 유치하면서 과거의 비극적인 이미지를 지우고 완전히 새로운 나라로 브랜딩하고 있어요.
사우디아라비아도 마찬가지예요. 사막 한가운데에 엄청난 하이테크 도시를 짓는다고 홍보하면서 미래지향적인 국가 브랜드를 만들고 있죠. 이게 뭐 먼 나라이기만도 아니에요. 우리가 흔히 관용의 나라라고 알던 네덜란드에서도 강력한 우파 연정이 들어서면서 기존의 이미지를 깨고 새로운 국가 정체성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게 바로 이미지 정치의 사례들입니다. 이런 현상을 설명하는 아주 좋은 용어가 바로 스포츠 워싱입니다. 말 그대로 스포츠로 안 좋은 이미지를 세탁한다는 뜻이죠. 인권 문제나 어두운 과거는 뒤로 숨기고 화려한 스포츠 이벤트로 좋은 이미지만 보여주는 거예요. 이 시대에는요, 총이나 미사일보다 잘 만든 이야기 하나가 더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하지만 이렇게 화려한 이미지 뒤에는 반드시 누군가 치러야 할 대가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그 번영에 숨겨진 비용은 과연 누가 내고 있는지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결국 이 질문으로 귀결돼요. 발전, 번영, 이런 좋은 말들 뒤에서 그 진짜 비용은 누가 감당하고 있는 걸까요? 화려한 발전의 이면에는 언제나 그림자가 있기 마련이죠. 이 슬라이드가 그 대가를 치르는 몇몇 사례를 보여주는데요. 선진국 신약을 개발하기 위해서 저 멀리 모리셔스에서는 원숭이들이 실험용으로 길러지고 있고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라던 부탄의 젊은이들은 오히려 나라를 떠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아무리 노력해도 나아지지 않는 현실에 인볼루션이라는 무기력감에 빠져들고, 유럽은 안보라는 이름으로 비싼 미국 에너지에 의존하게 됐죠. 그리고 우리나라는요? 국가 전체의 위기가 오기 전에 개개인이 먼저 무너지는 현실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번영의 어두운 이면이에요. 자, 이 모든 현상들이 우리를 마지막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지점으로 안내합니다. 바로 전쟁의 개념 자체가 바뀌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군사, 외교, 경제, 이런 전통적인 전쟁터를 넘어서 새로운 전쟁은 과연 어디서 벌어지고 있을까요? 놀랍게도 그 답은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공간에 있습니다. 잡지는 이 새로운 전쟁터를 8번째 전선이라고 부릅니다. 육지, 바다, 하늘, 우주, 사이버 공간, 그 다음에 전선이라는 거죠. 그게 어디냐? 바로 여론, 알고리즘, 그리고 우리가 매일 쓰는 플랫폼. 바로 이곳이 새로운 전쟁터입니다. 이제는 미사일보다 좋아요 수가, 탱크보다 알고리즘이 전쟁의 승패를 가를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잡지는 우리에게 이렇게 제안합니다. 사요의 1월을 시작하자고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 새로운 규칙들을 가지고 우리가 사는 세상을 다시 한번 날카롭게 들여다보자는 거죠. 낡은 지도는 이제 버리시고요. 이 새로운 현실을 읽어낼 수 있는 여러분만의 생각, 여러분만의 사유를 시작해 보시면 어떨까요?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